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세요. 틱은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좋아진대. 이건 사실 부모님의 문제로 틱이 발생한 건 절대 아닙니다. 틱은 낫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아. 이 오해를 깨트리는 것부터 저는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인데요. 안녕하세요. 착한 의사TV 이승열 원장입니다. 제가 틱 진료하는 동안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는 오해들이 있으세요. 때로는 이 오해가 틱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오늘은 이 오해를 타파하고자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오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틱은 저절로 좋아진대 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9살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처음 틱을 관찰한 건 5살 무렵이었고 어깨 움츠거림과 그리고 발을 콩콩하는 증상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6살이 되던 해 대학병원을 갔더니 아이가 너무 어려서 치료할 수가 없고 또 틱은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고 또 고학년 때까지 증상이 남아있다면 그때 가서 치료를 해보자 라는 설명을 들으셨대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할 수 있는 건 없고 정말 아이를 지켜보는 것 밖에 다른 일이 없었다고 하셔요. 그래서 7살이 돼도 지켜보고 8살이 돼도 지켜보니 증상이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는 걸 관찰하셨습니다. 그때 8살이 되는 가을 겨울 무렵 부모님은 더 이상 관찰하기를 끝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착한 의사TV를 통해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차근차근 잘 회복되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으세요. 틱은 시간 지나가면 저절로 좋아진대.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절반만 해당되는 얘기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틱 증상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진다면 시간이 갈수록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그 적절한 변화를 만들어 주셨을 거거든요. 근데 틱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다면 틱은 갈수록 나빠질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틱은 부모의 문제로 인해 생긴 거다 인데요. 보통 아이들의 틱이 처음 관찰될 때 특히 어머님들은 본인의 양육들을 자책하면서 내가 혹시 놓친 게 없나 막 뒤집어 보세요.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틱이 있으신 경우는 또 나의 틱이 있어서 아이가 틱이 발생한 것 같다 라면서 자책하게 되시거든요. 이렇게 괴로움의 눈으로 아이의 문제의 원인을 본인에게 찾으시게 되는데 이건 사실 부모님의 문제로 틱이 발생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들은 아이 틱이 회복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아이의 틱 증상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거나 눈물 짓는 건 딱 한 번으로 끝내셔야 돼요. 너무 깊은 슬픔이나 불안은 오히려 아이의 틱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제가 이런 오해를 깨뜨리면서 부모님들께 꼭 설명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는 부모님들께 이미 틱은 다 나은 시점에서 지금을 되돌아본다 라고 생각하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자신감 있고 밝아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할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틱은 관찰되지 않으실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 틱은 낫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아 인데요. 이 세 번째 오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정말 오랫동안 틱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하셨지만 잘 회복되지 않을 때 틱에 대한 절망적인 시선을 가진 채로 오해를 하세요. 만약 틱 치료를 한다면 이 오해를 깨트리는 것부터 저는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제가 설명드리는 두뇌의 중요한 기전들이 있거든요. 바로 신경가소성인데요. 이 신경가소성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뇌가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 신경회로를 구축할 수 있다 입니다. 이 신경회로라는 것은 신경세포가 집단으로 연결된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 기능을 바꿀 수 있다 입니다. 이 기능은 나이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도 새로운 운동을 배우시고 댄스를 배우셔도 수준급으로 향상되실 수 있잖아요. 이 신경가소성과 관련된 과학적 증거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틱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이 신경가소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틱과 관련된 운동회로, 운동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그 회로가 기능이 좋아진다면 틱은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틱을 낫기 위해서는 이 운동회로의 길을 잘 닦아주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틱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 신경가소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면 오래된 만성틱이나 뚜렛 증후군, 또 성인틱까지도 분명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T과 관련된 운동신경 회로를 구축하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운동을 할 때 불편한 것과 비슷해요. 반듯하게 걷고 천천히 느리게 복식호흡하고 뇌의 영양에 도움되는 영양적인 식단을 섭취하고 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깨트리고 이렇게 정과는 다른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CSTC 회로는 단순히 운동 영역뿐만 아니라 감정과 운동의 연결고리, 그리고 집중과 운동의 연결고리까지 폭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CSTC 회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